지난 4월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이어서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어제는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현재 남북의 모든 관심은 정상회담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상회담 첫날인 어제였죠. 남북 간의 대화 또 함께 참여한 특별수행단까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참 많은데요. 남북 정상회담의 첫날인 어제 어땠을까요? 또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으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어제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어제 첫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만났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어색하지 않다 전혀. 너무 그러니까 않다. 예전에 두 번이나 만났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손을 잡는 모습이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뭐 오랜만에 만난 분을 향한 반가움 이런 표현들이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얼굴 표정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트랩 내려오시면서 반갑게 다가갈 손을 맞잡잖아요. 그리고 네. 이설주 여사나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런 점이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으면 상당히 긴장될 수 있거든요. 사실 남북 정상이 예를 들면 그전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만나셨을 때는 그래도 좀 긴장되고 상기된 모습이 있었는데 네. 어제 첫 만남을 보면요. 모두 느끼셨겠지만 예. 아주 밝은 미소를 띠면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를 만나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환영 행사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어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예포 21발이 발사됐단 그렇죠. 말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예. 이게 예포 21발을 발사한다는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평양을 방문한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게 세 번째인데 예포 21발을 발사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셨을 때는 예포를 발사하지 않았고요. 예포 21발을 발사한다는 것은 국가 원수급에게 예우 차원에서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물론 국가 수반으로서 인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형식적으로도 의전 관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부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우리 대통령을 정말 최고의 예우로 대접하려고 하고 대우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그 환영 그 행사 그런 거 보면 볼거리가 참 가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마치고 그렇죠. 차를 타고 갈 땐 따로 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출발할 나중에 때는. 같이 타고 있었고 그렇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예. 나중에 이제 뭐 중간에 갈아탄 게 이제 밝혀졌지만 예. 이런 것도 다 지금 과거 전례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거리에서. 그렇죠. 뭐 첫 번째 그 전에도 사실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직접 평양 시민들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한 2분하고 악수를 했는데 이번엔 6분에서 7분 정도 악수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그 평소에 보여주신 모습이 평양에서 그대로 보여줬고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평양 시민들한테 상당히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허리 숙여 또 인사도 했죠.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할 당시에는 차를 같이 타고 따로따로 타고 갔는데 네. 이제 백화원 영빈관에 내릴 때 보니까 뒤가 뚫려 있는 차, 지붕이 없는 차에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잡혔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죠. 알고 봤더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명거리 앞에서 두 분이 내려서 거기에서도 한 번 더 평양 시민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손을 흔들어서 답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를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퍼레이드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김용남 상임위원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김정일 이제 위원장이 최고 통수권자였잖아요. 네네. 김정일 위원장은 없었고 김용남 이제 뭐 형식적으로 서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옆에 탔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옆에 있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양국의 최고 수반이 함께 카퍼레이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고 갈게요. 지금 회담 일부 모습이 또 생중계될 거라고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오후에는 합동으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도 역시 일부가 생중계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중간에도 만약에 북쪽에서
생중계 영상이 넘어오게 된다면 바로 또 네, 화면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어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환영 만찬이 열렸는데 그랬죠. 이 목난관에서 열렸단 말이죠. 과거 맞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 목난관에서 환영 만찬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목난관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리는 대연회장, 국가가 운영하는, 그래서 네. 국빈급 이렇게 손님이 오셨을 때 주로 연회를 베푸는 곳입니다. 네. 1980년께 지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16,500제곱미터 정도 크기예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인민문화궁전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네네.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급 국빈용 연회를 열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목난관이고, 목난이란 이름은요. 우리는 이제 무궁화가 우리 국화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목난이 국화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목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어제도 이제 목난관에서 우리 대통령과 그다음에 같이 오신 분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네. 자, 저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 때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양냉면이 그 화두가 된 적이 그랬었죠. 있었어요. 네, 직접 맞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네. 평양냉면이라고 이제 얘기를 예, 했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이번에서 오찬에서는 어떤 메뉴가 또 나오게 될까? 글쎄요. 냉면은 나올 것 당연히 나올 네, 것 당연히 같아요.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냉면. 오늘 이제 오찬을 옥류관에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평양냉면 당연히 나올 걸로 보고요. 그건 주 메뉴가 될 것이고, 이제 옥류관에서 판매하는 그 메뉴가 냉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녹두 지짐이라고 해서 네. 부침개 비슷하게 이제 녹두로 만든 지짐이 있고요. 거위구이도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칠면조 편구이라 그래서 칠면조로 만든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철갑상어 싹스핀 스프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계란찜, 북한 술떡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냉면은 주 요리로 나오겠지만 옆에 사이드 요리로 아마 이런 것들 뭐 녹두 주짐이든 아니면 뭐 싹스핀 스프든 이런 네.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옥류관은 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또 평양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또 평양냉면 아니겠습니까? 네. 백지영 씨가 저거 먹으면서 저거 먹으러 북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옥류관에 가면 냉면과 함께 다른 요리들 함께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이 볼거리가 평양 수행원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가장 최연소 16살 맞습니다. 특별 수행원 김규현 양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됐네요. 예. 예. 손편지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손편지를 네. 이제 본인의 할아버님께서 자기의 형님, 그러니까 아마 전쟁통에 헤어지게 된 형님을 만나게 되니까 큰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김기현 네. 양한테는. 그러니까 최연소 그다음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연소 사절단이 될 수 있었는데 북한 측에서 아마도 이제 우리 측에서는 김기현 양이 가게 되면 네. 그 큰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를 기대하고 아마 김기현 양을 수행단에 포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기현 양도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예, 아까 예. 말씀드린 돋보기, 그다음에 지팡이, 눈이 잘 안 보이시고 또 먼 길을 오시니까 거기 이제 지팡이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제 그게 아마 무산된 것 같아요. 북한 측에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할아버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이제 공식 수행원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사전 수행원단이 먼저 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를 통해서 북한 측에서 김기현 양의 방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가 들어와서 우리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김기현 양의 방북을 취소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화제가 된 것이 바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단인 경제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예. 뭐 화제가 될 인물들이 같기 때문이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 최고 경영자가 아닌 총수로서는 또 처음으로 간 것도 화제가 됐고요. 또 LG 구강모 대표이사죠. 구강모 회장도 역시 처음으로 방북길에 올라서 화제가 됐고, 어제 내각 부총리와 또 면담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아주 내각 부총리가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네. 부총리예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 그러니까 핵 경제 병진 노선 중에 이제 핵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경제에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도 눈으로 봤습니다만 어제 화면에 나온 평양 거리를 보면 예전의 거리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체적으로 어쨌든 노력을 해가면서 경제적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외부의 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국제사회가 좀 투자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에 경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네. 정부도 그건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차후에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제재가 풀리게 되면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사정이나 경제 상황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뭐 여러 기업인들이 그걸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재가 풀려서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각각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북한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왔을 것이다. 아마 내각 부총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기업인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4대 그룹 주요 총수 회장단 방북 분위기 또 방북 전의 모습들을 좀 저희가 짚어볼게요. 예. 자, 먼저 이재용 부회장과 구광모 회장 방북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 과외를 받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 과외라고 하는 게 예. 뭐냐면요. 네. 북한에 가서 조심해야 될 행동들 이런 걸 네. 이제 보통은 이게 이분들뿐만 아니라 가수들 있잖아요. 네. 에일리, 알리, 뭐 지코, 그다음에 최현우 씨. 그러니까 방북단에 포함된 모든 분들이 사실은 먼저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북한에 방문할 때는 사전 교육을 받는데 그 이제 과외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재용 다른 회장들 그러니까 구광모, 이재용 저 두 분 빼고 나머지 이제 총수들은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저 두 분이 참석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죠. 이재용 네.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오셔서 교육을 받았고 교육 내용은 뭐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북한에 가서 좀 조심해야 될 상황들 예를 들면 그 차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런 약속을 하고 오면 또 북한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또 계속 책임지는 뭔가 하게 그렇죠. 예, 그런 요구하겠죠. 약속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어떤 교육이 또 있냐면 방 안에서 얘기할 땐 가능한 한 TV 소리를 좀 높여놓고 얘기를 하세요라고 하는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 이제 뭐 아직 북한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이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혁, 개방, 탈북민 이런 언급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 만나서 개혁, 개방에서 얘기하거나 탈북민 얘기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또 교육을 하냐면 명함에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적힌 명함을 건네지 마세요라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교육인데 아마 북한 가서 이제 수행원단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차후에 또 한번 이런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이 문화예술 예. 관련된 맞아요. 공연이에요. 예. 이번에 힙합 가수 그 지코가 또 처음으로 지코가 갑니다. 방문해서 맞습니다. 아, 과연 북한 주민들도 힙합 노래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최현우 마술사도 예, 갔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네. 만찬에서는 우리 이제 공연단이 공연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공연을 할 것 같은데 네. 지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힙합 가수니까 북한은 좀 낯설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남쪽에서 어떤 음악이 유명한지 네. 왜냐하면 그 김정숙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설주 여사한테 어제 같이 이제 동행했거든요. 네. 지코 씨도 그렇고 알리 씨도 그렇고 엘리 씨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코 씨를 이렇게 지명하면서 말씀하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북한 주민들 볼 때 좀 낯설지만 그래도 남쪽에서는 이런 음악이 유명하구나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현우 씨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는 마술을 하겠다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모르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개방적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자한테 참여해라. 예를 들면 아주 부담스러운 거 시키지 못하겠지만 카드를 빼거나 뭐 카드를 네네.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마 할 수 있고 지난번에 그 4.27 판문점 회담에서도 북한의 마술사가 왔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 돈을 달러로 바꾸는 그런 마술을 하면서 박수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마 예. 그런 답례 차원에서 최은우 씨를 아마 데리고 간 것 같고 어제 이설주 여사도 최은우 씨한테 그런 농담을 건넸어요. 최은우 씨 마술하실 때 혹시 제가 없어지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기여하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밤 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